네, 지금 52년, 이제 53년이 돼 가는데 사실 69년도에 저도 같이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우리 병원, 대림성모병원과 제 나이가 같고요. 물론 제가 한 5달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정말 정말 많은 감회가 있습니다. 저희 회장님께서 69년도에 개원을 하시고 이 뭐 52년 동안 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출근하시면서 근무를 하셨고, 사실 저희 집이 현재는 지금 뭐 본관의 일부가 이제 확장한 상태인데 바로 이 병원의 뒤쪽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놀이터가 병원이었고, 병원에 뭐 약국 또 뭐 식당 혹은 뭐 외래 진료실이 사실 제 눈에는 굉장히 막 어른거리는 그런 장소인데 벌써 52년이 됐다는 게 참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. 또 회장님께서 만드신 이 병원을 제가 이어서 지금 맡아서 경영한 지가 벌써 7년이 넘고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같은 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, 회장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무한한 영광이고 또 기쁨입니다. 네, 뭐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. 요즘 노포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대림성모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 노포 같은 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정말 매니아 분들이 있습니다. 아프면 무조건 대림성모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고요. 저희가 사실 1번 국도, 저희 앞에 있는 시흥대로가 1번 국도인데 과거에는 이제 안양을 거쳐서 부산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 앞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산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흥대로가 그 옛날부터 이렇게 넓은 거의 8차선에 가까운 그런 도로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저희 병원이 그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죠.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도 전담하고 또 회장님께서는 뭐 출산도 하시고 뇌수술도 하시고 뭐 외과 의사지만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환자분들을 저희가 치료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,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,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 자기의 뭐 아버지 혹은 자신의 무슨 사촌이 대림성모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혹은 뭐 입원했었다, 수술받았다,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오랜 역사 또 크게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서울대병원, 분당 서울대병원을 떠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. 제가 분당병원에 근무한 게 12년을 꼬박 근무를 했는데 뭐 부친께서도 그렇고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반반이셨던 것 같아요.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반, 또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계속 더 커리어를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반. 그래서 어떨 때는 오라고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오지 말라고 하시고, 그렇게 해서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제가 벌써 여기 온 지가 지금 7년이 넘고 8년째로 접어드는데 굉장히 많은 걸 이뤘다고 자부합니다. 예, 물론 대학에 있을 때의 어떤 영향에 미치지는 아직은 못하지만 그래도 1,000건 이상의 유방암 환자를 여태까지 치료를 했고, 또 저 개인적으로는 유방 재건 수술 또 유방 성형 수술을 이제 원스톱으로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또 쌓았다는 점은 또 굉장히 큰,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. 만약에 대학에 있었다면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롤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스톱으로 유방암 수술부터 재건까지 제가 한 번에 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뭐 외과 의사 2명, 영상의학과 의사도 유방 영상의학과 의사가 뭐 1명 있었는데 뭐 올해에는 유방 외과 의사가 4명이 됐고요. 또 유방 영상을 전공하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5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규모는 정말 빅5 병원의 규모 정도를 사실 넘어서는 그런 규모거든요. 그래서 저희 대림성모병원은 뭐 이미 전국에 계신 혹은 전 세계에 계신 유방암 환자분들을 치료해 드릴 준비가 정말 완벽히 끝났습니다. 이제는 기다리고
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기다림만 있을 뿐이고 언제든지 오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환경의 차이는 이제 진료과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에는 사실 없는 과가 없죠. 모든 과가 있고 모든 과 안에도 모든 분야의 전공한 의사들이 이제 포진해 있다면 중소병원은 그렇게 많은 뭐 전공자들을 다 고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모든 과를 다 구비하기도 어려운 시점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과 중소병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혹은 한 분야를 특화시킨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대학보다 중소병원이 대림성모병원 같은 중소병원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유방 초음파가 6개월씩 밀려요, 원장님. 영상의학과 의사 한 분만 더 뽑아주세요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? 왜냐하면 유방만 키워줄 수는 없거든요. 다른 분야에 다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공하는 분야를 에만 투자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. 하지만 뭐 대림성모병원은 뭐 이미 5분의 영상의학과 4명의 외과 의사가 있지만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초음파가 한 달이라도 밀리면 혹은 하루라도 밀리면 저희는 당장이라도 유방 영상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 투자를 눌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간 이식을 한다든지 혹은 뭐 굉장히 어려운 심장 이식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절대 대림성모병원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. 하지만 유방 암 수술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맹장 수술보다도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적은 수술이라는 거죠. 그 중증도가 암 수술이라는 어떤 환상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수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뭐 얼굴 성형이라든지 혹은 뭐 유방 성형을 하러 대학병원에 안 가잖아요. 대부분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가시죠. 거기에는 사실 정말 있는 진료과가 성형외과하고 마취과 선생님밖에 없거든요. 하지만 거기를 선택하는 것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봅니다. 그런 면에서 물론 대학과 중소병원은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다분히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장점을 점점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